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정성스레 준비한 한식 도시락을 보내자 그 도시락 하나가 학교 급식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 것입니다. 먼 타국에서 낯선 음식과 때로는 어색한 시선에 부딪히던 한 어머니와 그녀의 딸 소피아는 점차 학교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어머니 엘리자베스 박이 소피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식 도시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10대 딸 소피아를 둔 보통의 엄마였던 그녀는 3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미국 근무 통보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미국 뉴욕 지사의 관리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가족 모두가 익숙한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인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미국의 한적한 외곽 마을은 끝없이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으로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으며 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쉽게 찾지 못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피아의 첫 등교날, 오래된 벽돌 건물로 지어진 윈체스터 인터내셔널 초등학교 앞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많으니 금방 적응할 거야. 한국 친구들도 있으니까 라는 교감 선생님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잠시 안심했지만 소피아가 교실 문 앞에 홀로 남겨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학교 급식의 문제였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제공되는 급식이 너무 단조롭고 입맛에 맞지 않다며 한탄했습니다. 엄마, 학교 급식은 맛도 없고 양도 부족해요. 매일 피시앤 칩스, 소시지 피자, 감자튀김뿐이라 배가 고파요. 소피아의 진심 어린 불평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의 보수적인 특성과 한계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급식실에는 튀김과 기름진 음식의 향이 가득했고 메뉴는 매일 정해진 단조로운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집에서 한식 도시락을 맛본 그날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계란말이랑 불고기가 제일 좋았어요. 내일은 멸치볶음이랑 배추김치도 싸주세요. 소피아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망설임 없이 소피아의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꺼내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소피아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우리 반 인도 친구도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오고 무슬림 친구도 특별한 도시락을 싸와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두 함께 나눠 먹으면 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피아의 도시락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친구들은 처음에 까만 김의 독특한 향과 색에 놀라 망설였지만 소피아가 먼저 한번 맛보이는 모습을 보자 하나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라는 친구들의 반응에 엘리자베스는 가슴 한켠이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소피아, 내 점심은 괜찮니? 친구들이 다 먹어 치우진 않았어? 그러나 소피아는 웃으며 괜찮아요. 서로 나누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참관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튀김과 기름진 음식의 향이 코를 찔렀고 그날의 메뉴는 소시지와 메시드 포테이토 그리고 몇 조각의 삶은 채소뿐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사 올리버 브룩스 씨에게 이 메뉴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올리버 씨는 다소 방어적으로 우리는 미국 학교 급식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식단의 기본을 유지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고려했죠. 라고 답했지만 그의 말과 실제 메뉴 사이에는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소피아가 매일 싸온 도시락을 보며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등 소피아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번갈아 준비하던 중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김밥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들여온 김, 밥, 무, 햄, 계란, 시금치 등 신선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정성껏 김밥을 말아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 어린 모습의 소피아는 엄마,
김밥이라니 오랜만이에요.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록달록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김밥 한 줄이 도시락에 담겨 소피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김밥 한쪽에는 작은 설명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김밥입니다. 특제 양념에 버무린 밥과 각종 신선한 채소, 그리고 달콤 짭짤한 햄이 어우러진 한 끼 식사예요. 한 입에 쏙 들어가니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자 이게 뭐야? 까만 김에 무슨 재료들이 들어있어? 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용기를 낸 한 친구 엠마가 한 조각을 맛보자 정말 맛있어. 라며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소피아의 도시락은 순식간에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피아의 김밥 도시락은 점심시간마다 화제가 되어 친구들이 몰려들어 김밥을 구경하고 맛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 담임 선생님 케이트 씨를 통해 엘리자베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소피아가 가져오는 김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순간 엘리자베스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회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급식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부모 대표 클레어 존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강제로 외국 음식을 먹게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김밥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김밥은 단순히 낯선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과 전통의 맛을 담은 한식입니다. 소피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친구들과 나눠 먹은 것이며 누구도 강요받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급식실 영양사 올리버 브룩스 씨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서 쌀, 단백질, 각종 채소와 때로는 과일까지 균형 있게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제공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한국에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채소김밥,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키토 김밥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며 우리 미국 아이들의 입맛이나 알레르기 상황에 맞게 재료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다문화 요리의 날을 도입해 매달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점차 풀리며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데이라는 이름 아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국 음식, 즉 김밥과 간단한 불고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리버 씨는 이미 연구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더욱 완벽한 메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 이제 미국 내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피아의 도시락 재료를 준비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김밥을 만들어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주방 식탁 위에는 김밥 20줄이 쌓여 있었고 소피아는 엄마, 이젠 친구들이 한 줄씩 나눠 먹어도 충분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급식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올리버 씨가 제안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니 준비한 레시피와 영양 분석, 자료, 그리고 시식용 샘플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엘리자베스는 불고기김밥, 참치김밥, 채소김밥, 그리고 미국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치즈 햄 김밥 등 여러 종류의 김밥을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회의 당일 교장,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급식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실에서 클레어 존슨 역시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리버 씨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미국 학교 급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급식은 영양 균형이 부족하고 메뉴의 다양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 김밥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채소를 섭취하게 하며 잔반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준비한 4가지 김밥 시식 샘플을 나누어 주며
이 김밥이 왜 첫 번째 선택이 되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맛을 보던 중 심지어 클레어조차 내 딸 소피아가 집에서 계속 김밥 이야기를 하던데 이젠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만장일치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런치 데이로 지정해 첫 달은 한국 음식, 그 다음 달은 이탈리아, 인도, 중동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리버 씨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외국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맛과 영양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소피아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엘리자베스, 미국 땅에서 한국 음식을 전파하다니 정말 대단해. 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소피아 역시 엄마 덕분에 학교가 즐거워졌어요. 다음엔 어떤 도시락을 만들어줄지 기대돼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글로벌 런치 데이가 시작되자 학교 식당은 K-팝 음악과 한국 전통 문양, 다채로운 장식들로 꾸며졌고 메뉴는 김밥, 불고기, 잡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기다리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을 나누었고 급식 잔반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 전역의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른 학교에도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도입에 물꼬를 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엘리자베스는 소피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2년간 겪었던 어려움과 지금의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당당히 나눴기에 오늘의 변화가 가능했어.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소피아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한식 도시락 한 상이 미국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다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당당히 내세울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서 자신만의 문화나 음식을 통해 큰 공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 어머니의 작은 용기와 한 딸의 솔직한 마음이 미국 학교 급식의 혁명을 이끌어낸 감동적인 사연을 마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